주가 상승 촉매제가 있는 종목을 체계적으로 소개시켜 드리고 있는 종목 하이킥 시간입니다. 오늘은 뉴스로 보는 종목이란 컨셉으로 유망주를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창 박영호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시청자분들은 어떤 뉴스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투자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도 뭐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죠. 그동안에 그 박스권에서 벌써 한 달 이상 움직이고 있는데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역시 이제 그 코로나19에 대한 우려감이 조금씩 좀 사그라지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앞으로 코로나19는 뭐 최근에 백신 문제가 약간 있긴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접종 인구수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그 감염 증가율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앞으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는 이후에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지금 주가에들 많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봅니다. 다만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조금 쉬어가는 자연스러운 조정 구간이다라고 보시고요. 아마 이 부분에서 주가가 좀 약세를 보이더라도 추가적으로 급락하는 것보다는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주가 하락을 방어할 확률이 높다라는 전략으로 대응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과연 코로나19가 이제 종료된다라고 거의 다들 생각하고 있는데 코로나19에 그 관련된 피해주들이 그동안 많이 반등을 해줬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다른 업종들은 없을까? 혹시 코로나19가 끝나고 나서 보복 소비가 또 일어날 종목들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오늘 그걸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주가는 실적의 그림자고 앞으로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좋아질 수 있는 업종과 종목들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은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일단은 자동차 쪽하고요, 휴대폰 쪽을 좀 보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뭐 이전에 여러분들 아시지만은 보복 소비의 최고 수혜주는 우리가 얘기하는 여행하고 그다음에 엔터 쪽이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하죠. 코로나19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하지 못했던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많이 모이지 못했고요. 두 번째는 어디에 여행을 가고 싶어도 제대로 가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면은 이러한 수요가 회복이 될 거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일단 뭐 그 여행 같은 경우에는 여행주들 그동안에 많이 좀 올랐는데 그동안에 이동을 제대로 못해서 어려웠던, 그리고 사람들하고 만나지 못하고 여행을 가지 못해서 사용하지 못했던 이러한 부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앞으로 코로나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된다면은 보복 소비 수혜주가 될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데, 저는 자동차와 휴대폰을 여러분들이 점검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동차와 스마트폰 수요가 전년 대비 의미 있게 증가할 때 수혜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많죠. 일단 최선호 종목을 선정하기에 앞서서 네. 전도 유망한 자동차주 및 스마트폰 관련주들을 총정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자동차 같은 경우에는 현대차하고 기아차를 뭐 들 수가 있겠죠.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 3월 달에는 전년 대비 약 40% 정도의 판매가 감소하는 이런 움직임을 보여줬었는데, 사실 올해 하반기에 들어오면서 상대적으로 많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전년도에 2020년도에는 2019년도 대비 자동차 판매가 한 20에서 30% 정도 감소를 했는데 현대차하고 기아차는 상대적으로 호실적을 보이고 있다는 얘기죠. 만약에 이런 것들이 코로나19가 어느 정도 극복이 되면서 여행을 하기 시작을 하고 자동차 수요가 증가를 한다면은 기아하고 현대차는 오히려 실적이 2020년도, 그러니까 전년도보다도 훨씬 더 좋아질 확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일단 기아차하고 현대차 한번 살펴보도록 해보고요. 그다음에 부품주는 대형 부품주들이 좀 좋아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현대모비스나 만도 이 정도가 보복 소비의 수혜주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에 이제 휴대폰 제조업체는 국내에서 LG전자하고 삼성전자가 있는데, LG전자는 최근에 들어서 휴대폰 사업부를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보복 소비, 휴대폰 소비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크게 수혜를 볼 것 같지는 않고요. 역시 최대 수혜주는 삼성전자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최근에 아이폰이 신규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판매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휴대폰 회사들이 2021년도에 코로나 극복이 되면은 역시 휴대폰에 대한 신제품을 출하하려고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또 하나는 화웨이의 반사적 이익을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지금 인도 같은 경우에서는 삼성전자가 전년 대비 그 휴대폰 매출액이 약 50% 정도 증가했다. 점유율도 한 50% 정도 증가했는데 올해는 조금 더 그 확실해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요. 그래서 휴대폰 그는 사실 일반적인 기능에서는 거의 다 보통 그 대동소이한데 앞으로 휴대폰의 판매 전략 중에서는 카메라 경쟁이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카메라 모듈과 그다음에 그 카메라 그 타입들이 더 많아지고 그다음에 더 정밀해지고 이러기 때문에 아마 카메라 휴대폰 부품 쪽 이쪽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휴대폰 카메라 부품에는 삼성전기 이거를 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애플에서도 줌 이거를 적용을 한다라고 하는데 폴디드 줌이죠. 예전에는 이렇게 그 줌을 이렇게 착착 쌓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상당히 높아졌거든요. 카메라 모듈이. 근데 지금 이거 옆으로 뉘어서 프리즘을 이용해 갖고 반사해서 하기 때문에 거리는 길어지면서 높이는 낮아지는 이러한 그 프리즘 줌 이쪽이 그 폴디드 줌이 아마 삼성전기에서 상당히 유망할 거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LG 이노텍도 있습니다. 역시 그 애플의 그 수혜주다라고 보고요. 파트론이라든지 MC넥스라든지 그다음에 옵트론텍 이러한 회사들도 역시 그 휴대폰 관련주다.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가 살펴본다면은 휴대폰 부품 중에서 FPCB를 또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FPCB 같은 경우에는 뭐 BH 대표적인 회사고요. 인터플렉스 그동안에 상당히 고전을 많이 했는데 올해도 적자가 좀 지속되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이런 거 극복할 시기가 와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수페타시스도 역시 그 관심권이고 대덕전자 이런 쪽으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면은 앞으로 자동차와 휴대폰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것을 가정을 했을 때 이러한 업종 종목군들의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맞추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미래가 전도 유망한 다양한 종목들을 총 정리해 주셨습니다. 자, 대한민국 하이엔드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는 카메라 모듈 원투펀치가 삼성전기하고 LG 이노텍이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중저가 스마트폰에 탑재되는 카메라 모듈을 참 잘 만드는 기업이 파트론, MC넥스 같은 기업이 그렇죠, 있고, 있죠. 예. 자, 그리고 BH 같은 경우에는 OLED 패널 안에 들어가는 FPCB와 RFPCB의 강자고, 그리고 대덕전자는 카메라 모듈 안에 들어가는 FPCB의 강자로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데요. 종목이 참 많이 언급이 됐어요. 자, 이 여러 종목 중에서 지금 현재 시점 박영호 파트너는 어떤 종목을 최선호 종목으로 보고 계세요? 다른 오늘 말씀드린 종목 중에서요. 제가 최선호 종목은 2021년도에 사상 최고의 매출이 기대되는 종목입니다. 종목명이 궁금합니다. 옵트론텍입니다. 네, 오토론텍은 코스닥 시가총액 순위 397위 전후에서 현재 거래되고 있고요. 외국인 보유 지분율은 5.58%입니다. 52주 최고가는 15,300원인데요. 이러한 오토론텍의 투자 포인트가 궁금합니다. 뭐 옵트론텍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거예요. 광학 필터론 세계 시장 점유율이 60% 정도 되는데 이 회사가 올해 사상 최고의 매출을 기록할 수 있는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테슬라고요. 그다음에 하나는 폴디드 줌입니다. 테슬라에서 사용되는 그 자율주행용 카메라 렌즈를 옵트론텍에서 공급을 하는데 중국 공장을 지금 2배 확장을 해서 올해 생산량을 2배 늘리겠다고 합니다. 이거는 테슬라에서 공급을 더 추가해달라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공장을 증설하는 거죠. 자동차용에는 사실 그 최근에 자율주행이 들어가면서 뭐 라이다고 레이더도 있겠지만은 카메라 모듈이 1개에서 2개, 3개, 12개 정도까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 자동차들이 판매될 겁니다. 전기차가 많이 나올 거고요. 그다음에 자율주행은 이제는 대세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은 자율주행용 카메라 모듈을 생산하는 카메라 렌즈를 생산하는 회사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옵트론텍이 일단은 테슬라에 공급을 하고 있고 올해 테슬라 물량이 2배 정도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또 여기서 하나 더 포인트가 뭐냐면 폴디드 줌이에요. 폴디드 줌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전에는 줌을 렌즈를 이렇게 착착 높이 쌓았지만은 이번에 렌즈를 뉘어서 그다음에 빛이 들어오는 걸 반사로 꺾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사용되는 게 프리즘입니다. 이 프리즘을 생산하는 회사가 지금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지금 옵트론텍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국내에서는 옵트론텍밖에는 지금 생산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에서 프리즘 그 줌을 폴디드 줌을 사용해서
품질이 인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른 그 휴대폰 회사에서도 프리즘 줌을 폴디드 줌을 사용을 할 거고요. 애플에서도 2022년도에는 이 폴디드 줌을 사용할 거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랬을 때 옵트론텍에서 생산하는 프리즘은 아마 상당히 매출이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현재로 봐서는 품질이나 그다음에 납품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옵트론텍이 가장 강하다라는 얘기죠. 또 여기에다가 밴드 필터라고 해서 최근에 그 소송 문제가 있었는데 작년 11월에 다 합의를 했기 때문에 소송 리스크도 없어졌거든요. 그래서 아마 옵트론텍은 회사 그 대표이사께서 하시는 말씀이 2021년도에는 정말로 다시 한번 그 점프업을 할 것이고 사상 최고 매출이 기대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동차용 그 카메라용 모듈이 전년도에 매출 비중이 한 10%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올해는 25에서 30% 정도 늘어날 거다라고 보고요. 폴리드즘에 그다음에 프리즘 매출이 늘어난다면은 아마 옵트론텍은 이전 대비 상당히 2020년 실적은 기대해도 좋겠다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폴디드 줌 카메라 모듈이 탑재된 스마트폰이 증가할 때, 스마트폰이 많이 팔릴 때, 그리고 자율주행 기능이 탑재된 자동차가 많이 팔릴 때, 출하될 때 수혜를 보는 옵트론텍의 목표가와 손절가도 궁금합니다. 네, 옵트론텍의 목표가는 1차 목표가는 이전 고점 부근인 13,000원에서 13,500원 정도로 제가 설정을 해드릴 텐데 올해 2021년도 실적이 좋다면은 아마 PER이 지금 현재로 봐도 PER이 한 1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충분히 추가적으로 신고가 패턴을 만들어질 확률이 높다라고 보고요. 기대치가 있는 종목입니다. 근데 요즘에 시장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가가 하락한다면 제가 리스크 관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 리스크 관리 금액은 한 8,000원 정도로 이탈한다면 리스크 관리도 좋다라고 보고요. 최근에 5일 동안 반등을 해서 조금 주춤거리지만은 최근에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도 들어오는 점 그리고 2021년도 실적을 감안해 보면은 상당히 저평가된 종목이다. 성장성 대비 저평가된 종목 옵트론텍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주식창 박영호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